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차 함수를 처음 배운 건 아닐 테고 중등수학에서 한번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 중등수학 때 이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점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이차 함수는 이제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꼭지점이란 걸 항상 가지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게 이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꼭지점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차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법. 우리는 크게 일반형과 표준형으로 나누죠. 일반형과 표준형으로 나누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는 일반형으로 푸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 이차함수 식을 일반형으로도 바꾸고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표현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는 그래프에서 중요한 게 x절편과 y절편이겠죠. 이 x절편의 의미, y절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 이차함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ax제곱이라는 형태를 먼저 보면은 이때 단 a가 0이 아니어야 x제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2차식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꼴의 이차함수 그래프는 먼저 꼭지점은 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 즉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다. 즉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 즉 y축이 축의 방정식이고 이 y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제곱 앞에 곱해진 a의 모양에 따라서,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즉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즉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데 이때는 이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a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면 지금 이런 꼴이죠. 이런 꼴이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가 a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좁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나타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 곱하기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는 이런 이차 함수 식이 있을 때 이런 꼴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표준형 그래프는 원래 앞에서 말했던 y는 ax 제곱이라는 이런 가장 단순한 이차 함수식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라고 했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는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도 0,0에서 p, q로 평행이동하게 되므로 이제 이런 표준형으로 나타낸 그래프의 꼭지점은 p, q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는 게 꼭지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일반형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식은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y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함수는 표준형처럼 꼭지점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즉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양변을 일단 a로 묶어주는데 이제 상수항은 그대로 놔두고 x를 가진 항들만 a로 한번 묶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되겠죠. 그런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절반 한 다음에 그걸 제곱한 걸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해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고 임의로 더해줬기 때문에 마저 빼줘야겠죠. 그러면 4a 제곱분의 b제곱으로 두고요. 뒤에 상수항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뒤에 지금 이 식까지를 하나로 묶어주고 나머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은 이 식은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밖으로 빼주면 a가 곱해져서 나오겠죠? 그러면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이고 이걸 이렇게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을 밖으로 빼주면 a로 곱해져서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c는 그대로 더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그리고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은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곧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는 0,0이었으니까 0,0이었던 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 y축 방향으로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x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은 x에 0을 넣은 값이잖아요. x에 0을 넣으면 y는 c가 나오죠. 그러면 y축과의 교점은 0,c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할 때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그려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그대로 주어졌을 때는 표준형으로 생각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고요. 축의 방정식 x는 p가 주어졌을 경우에도 이제 축의 방정식을 주어졌으면 꼭지점의 x좌표는 적어도 안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생각해주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의 좌표 알파, 0, 베타, 0이 주어지는 경우는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x절편이라는 거고, 어떠한 수를 넣었을 때 y값이 0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프를 y는 a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다 라고 2차 함수식을 세워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프 위에 세 교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나타내고, 일단 일반형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이제 세 점의 좌표를 대입한 뒤에 각 개수 a, b, c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개수 a, b, c의 부호가 어떤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각 항의 개수, 그 a, b, c가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최고차항의 앞에 붙어있는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는데요.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 즉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x 앞에 있는 개수, 즉 a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의 부호인데요. b와 a의 부호에 따라서 축이 y축의 어느 쪽에 있는지, 즉 축이 양수 쪽에 있는지 음수 쪽에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축은 아까 일반형 그래프에서 살펴봤듯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요. 만약에 축이 x축의 왼쪽에 있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y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축의 방정식이 y축의 왼쪽,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이 포인트가 축의 방정식일 거고, 축의 방정식이 지금 왼쪽이라면 음수 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 쪽에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2a분의 b는 양수가 돼야겠죠. 왜냐면 앞에 음수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2a분의 b가 양수라는 건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a,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축이 y축의 왼쪽, 즉 음의 방향에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축이 y축의 오른쪽, 즉 축이 y축의 양의 방향에 있다 라고 한다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니까요. 곧 2a분의 b는 음수고 a, b는 서로 다른 부호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C의 부호인데요. C의 부호에 따라서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이 곧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Y절편이 이쪽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y절편이 x축의 위쪽, 즉 양의 방향에 있다면 y절편은 양수, 즉 y절편은 x에 다 0을 넣은 값이잖아요. 즉 c가 양수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음수라면 c는 음수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차함수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는 이제 이차함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에서 y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4,-7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차함수 식을 이제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2로 일단 묶어줘야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x고 요거를 이제 완전제곱식꼴로 바꾸려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절반한 다음에 제곱해줘야 되니까 절반하면 a 마이너스 a고 제곱하면 a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a제곱을 다시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뒤에다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이 마이너스 a제곱은 밖으로 빼주고요. 밖으로 빼주면 플러스 2a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x-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죠. 지금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4,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는 바로 갈 수 있겠네요. a는 4고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이게 꼭지점의 y좌표인데 이게 마이너스 7이라고 하니까 a를 구했죠. a를 구했으면 a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이걸 살짝 정리를 해주면 b제곱 플러스 6b 그리고 플러스 9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b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0이니까 아,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추계방정식이 주어졌고 이제 2점이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 식을 한번 세어봐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요.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최고차항 계수 a라고 두고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니까 x-1의 전체 제곱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아직 모르니까 뭐 p라고 두겠습니다. p라고 두면요 표준형으로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0,1과 4,-5를 지나니까 이걸 대입해서 연립한 다음에 a와 p를 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을 대입해주면 이제 4a 플러스 p가 0이고 4,-5를 대입해주면 9a 플러스 p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5a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p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을 통해서 그래프는 완성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곧 y절편을 구하라, 곧 x에 0을 넣었을 때 값을 구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x에 0을 대입해주면 이제 y절편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 해가지고 3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예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차함수 식의 개수 ABC의 부호를 판단해라 라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딱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 최고차의 개수 A가 음수다 라고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이 Y축의 오른쪽에 있죠.
y축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추계방정식의 양수라는 거고,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게 오른쪽에 있다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서로 반대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지금 근데 a가 음수라면 b의 부호는 양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y절편이죠. y절편을 보니까 y절편이 플러스네요. y절편이 플러스면 c도 플러스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x절편도 알려줬네요. x절편은 마이너스 1,0과 2,0을 지난다 라고 이제 생각해 준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1번 a 곱하기 b가 음수냐 라고 생각해 준다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주면 음수 맞겠죠. 맞고, 이제 b 곱하기 c는 양수냐, 지금 b도 양수, c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네요.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양수냐 라고 했을 때는 이 이차함수에 1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1을 넣으면 a 플러스 1이라는 게 x에 1을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면 1은 이 그래프에서 이쯤 될 거 아니에요. 1을 넣었을 때 y값이 지금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3번도 맞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지금 x자리에 2를 넣으면 되겠죠. 플러스 2를 넣으면 되는데 x가 플러스 2일 때 y값은 0이 맞죠. 그러니까 4번도 맞고요. 마지막으로 a-2b 플러스 4c는 음수다. 이걸 판단하는 건데, 일단 a는 음수고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b는 음수일 거예요. 그럼 a-2b는 뭐 100% 음수는 맞겠죠. 근데 플러스 4c가 돼 있어요. 근데 c는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4c를 더해주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겠죠. 이게 확실한지는 지금의 정보를 가지고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5번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